누구나 한 번쯤은 건강할 때 은퇴하라는 말을 들어본다. 하지만 정작 은퇴가 가까워지면 우리는 눈앞에 퇴직금과 연금, 가계부 계산에 매달리느라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지나치곤 한다. 건강은 늘 내 편일 거라 착각하고 병원 진료 기록은 나이든 남의 이야기라 믿는다. 그러나 은퇴 후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아침에 문득 느껴지는 몸의 묵직함은 다르다. 예전에는 단지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던 무심함이 이제는 불안으로 변하고 걷는 속도, 일어날 때의 관절 소리, 잦아진 약봉지에 익숙해질 무렵에야 사람은 깨닫는다. 내가 무너지고 있었구나 하고. 그렇게 어느 날 퇴직 후 처음 운동화를 산 70대 남성이 있다. 이른이 넘도록 운동화란 아이들이나 신는 거라고 생각했던 그가 기어이 매장에 들어서서 신중하게 발을 맞췄다는 이야기엔 단지 건강을 회복한 한 사람의 사연을 넘어 은퇴라는 인생의 전환기에 어떤 선택이 삶을 바꿨는지를 보여주는 단단한 울림이 있다. 첫 번째 사례는 경기 고양시에 사는 74세 남성 김정호 씨의 이야기다. 평생 공공기관에서 일했던 그는 회식도 잦고 출장도 많았지만 그래도 나름 정기 건강검진은 꼬박꼬박 챙겼다. 퇴직 이후엔 여행도 가고 집안일도 거들며 평범한 일상을 보낼 계획이었다. 그러나 계획과 달리 그의 일상은 빠르게 흐트러졌다. 우선 체중이 늘기 시작했다. 규칙적이던 출근길이 사라지고 식사는 혼자 해결하며 자꾸 군것질이 늘었다. 무엇보다 걷는 일이 없어지자 몸이 무거워졌고 무릎 통증이 찾아왔다. 병원에 갔을 때 의사는 말없이 허리와 무릎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대로면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충격이었다. 회복보다 예방을 강조하던 과거의 기억이 뇌리를 스쳤고 김 씨는 그날 이후 운동화를 사기로 마음먹었다. 처음에는 집 주변만 천천히 돌았다. 하지만 2달 후 그는 근처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실버 파워워킹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 프로그램에서 만난 친구들과의 산책은 단순한 운동이 아닌 삶의 활력이 되었고 놀랍게도 6개월 만에 체중이 줄고 혈압 수치도 안정됐다. 무엇보다 의사가 수술을 권하지 않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였다. 두 번째 사례는 서울 도봉구에 사는 72세 여성 박명자 씨의 경험이다. 박 씨는 평생 식당을 운영하다 은퇴했다. 매일같이 주방에서 서 있고 일했기에 따로 운동이 필요하다고 느껴본 적은 없었다. 하지만 식당을 그만두자 하루 종일 집에만 있게 되었고 특별한 움직임도 사라졌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당뇨 수치가 올라가고 관절통도 심해졌다. 그러던 중 딸이 사준 선물이 하나 있었다. 밝은 연두색 운동화였다. 처음에 민망해하며 고이 넣어두었던 운동화를 어느 날 갑자기 꺼내시는 건 아침 TV에서 본 같은 또래 여성의 걷기 인터뷰 때문이었다. 박 씨는 집 근처 중랑천 산책로를 하루에 30분 걷기로 결심했고 그 결심은 의외로 쉽게 지속됐다. 운동화가 바뀌니 발이 가볍고 발이 가벼우니 마음도 한결 덜 무거워졌다. 걷는 습관이 생기자 식사 시간도 규칙을 되찾았고 우울했던 기분도 서서히 가라앉았다. 무엇보다 혈당 수치가 안정되며 약을 줄일 수 있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한다. 운동화 한 켤레가 내 몸을 깨우고 삶의 박자를 다시 만들어줬다고. 세 번째 사례는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에 사는 76세 이창훈 씨다. 이 씨는 퇴직 후 외출을 거의 하지 않았다. TV 시청과 인터넷 뉴스 서핑이 주된 하루의 전부였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자연히 멀어졌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며 사람을 만나는 게 더욱 어려워졌고 그렇게 몇 년을 집에만 있으니 가끔 아내도 그의 건강을 걱정했다. 어느 날 병원에서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약을 받으며 그는 이런 말을 들었다. 운동량이 너무 적습니다. 약도 중요하지만 운동이 더 중요해요. 그날 이후 그는 무언가 결심한 듯 집 앞에 새로 생긴 헬스 매장을 찾았다. 거기서 처음으로 노년층을 위한 걷기용 쿠셔나를 소개받고 운동화를 구입했다. 아파트 단지 내 작은 공원을 중심으로 한 바퀴씩 걸으며 시작한 그의 운동은 어느새 오전 일과가 되었고 동네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며 새로운 관계가 생겼다. 전에는 외출 자체가 귀찮았던 그가 이젠 아침에 먼저 준비하고 아내를 재촉하며 나간다. 무엇보다 그는 말한다. 내가 걷는 건 단지 다리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썩지 않기 위해서라고. 그리고 실제로 그의 혈중 지질 수치는 뚜렷이 개선됐고 잠도 깊어졌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퇴직 후 처음 운동화를 샀다는 단순한 행위가 삶의 리듬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다는 점이다. 걷는다는 행위는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 외부 세계와 다시 연결되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나이 들수록 사람들은 작아진 몸과 침잠하는 마음에 익숙해지기 쉽다. 하지만 한 번의 외출, 한 번의 산책, 그리고 발에 꼭 맞는 운동화 한 켤레는 그 작아진 세계를 다시 넓혀주는 열쇠가 된다.
운동화를 신는 것은 단지 걷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다시 움직이겠다는 자기 선언이기도 하다. 결국 은퇴 후의 건강 회복이란 거창한 도전이 아니라 오늘도 걷는다는 작고 꾸준한 선택의 반복으로 완성된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의외로 평범한 동네 신발 가게에서 찾아온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크고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작고 가까운 것에 진심을 담아야 한다. 퇴직 후 처음으로 산 운동화는 그런 삶의 방향을 다시 정비해준 표지판이자 우리가 아직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조용한 선언이었다. 퇴직이라는 삶의 경계선에서 많은 이들이 예상치 못한 정적과 마주하게 된다. 평생 일터에서 규칙적으로 움직이며 살아왔던 신체는 갑작스럽게 닫힌 출입문과 멈춘 알람 속에서 방향을 잃는다. 직장이라는 구조 속에서 체계적으로 움직이던 하루가 사라진 순간 신체와 정신은 공허한 공간에 고립된다. 그리하여 운동화 한 켤레라는 단순한 상징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는 것은 단지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은퇴자들의 실제 삶 속 변화의 출발점이 된다. 그들이 처음으로 퇴직 후 운동화를 고르는 그 순간은 단지 신발을 사는 소비 행위가 아니라 본인의 몸과 삶을 다시 움직이겠다는 자율적인 결단이며 변화에 대한 작고 단단한 저항이기도 하다. 전문가의 시선에서 보자면 노년기 건강의 핵심은 거창한 운동법이나 고가의 건강기구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움직임을 유지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에 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신체 활동량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단순히 근육의 약화만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대사 기능의 저하, 심혈관 질환 위험의 상승, 정신적 무기력감으로 이어지며 장기적인 건강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 그렇기에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실천 가능한 저강도의 규칙적인 활동, 특히 걷기 운동은 가장 이상적이고 실효성 있는 접근으로 평가된다. 걷기는 특별한 장비나 기술이 필요하지 않으며 장소의 제약도 비교적 적고 무엇보다 시작의 문턱이 낮다. 문제는 이처럼 효과적인 걷기조차 은퇴 이후의 생활 습관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자리 잡기 어렵다는 점이다. 사람은 삶의 리듬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다. 출퇴근이 사라진 은퇴자의 하루는 고정된 목적지나 정해진 루틴이 없기에 걷기를 위한 동기가 내부에서 발생하지 않으면 실천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다. 여기서 운동화라는 도구가 작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걷기를 하나의 일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마치 출근복을 챙기듯 걷기용 신발을 챙기는 행위가 필요한데 이 작은 의식의 변화는 의외로 강력한 실행력을 부여한다. 심리학적으로도 신체와 도구의 연결은 행동의 실천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걷기 전 전용 운동화를 착용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실천율과 지속 기간이 모두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는 준비 행위가 실천을 위한 내면적 의지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진다는 증거다. 또한 걷기를 통해 얻게 되는 신체적 이점은 단지 근육 유지에 그치지 않는다. 혈압, 혈당, 혈중 지질 개선 등 다양한 대사 질환의 예방에 실질적 효과가 있으며 무엇보다 신경인지 기능과 기분 조절, 우울증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노년층에서 흔히 나타나는 경도인지 장애의 진행을 늦추거나 일부는 회복 가능하게 하는데 걷기가 갖는 중요성은 다수의 임상 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이 모든 효과가 실현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결코 고강도 운동이나 장거리 산책이 아니다. 하루 2030분 정도의 규칙적인 저강도 걷기만으로도 충분하다. 다만 그 지속성이 관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걷기를 생활 습관으로 내면화하려면 단지 의지를 동원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하며 환경적 심리적 조건 모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때 운동화는 매우 현실적인 장치이자 자극이다. 신발의 재질, 쿠션감, 착화감은 단지 보행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수준을 넘어서 심리적 몰입과 걷기의 즐거움을 좌우하게 된다. 특히 무릎, 통증이나 족저근 막염 등 노년층에서 자주 나타나는 보행 관련 통증은 걷기를 중단하게 만드는 핵심 요인이기에 자신에게 맞는 기능성 운동화를 신는 것만으로도 걷기 지속 여부가 달라진다. 전문가로서 바라볼 때 은퇴자의 건강관리는 병원 중심의 사후적 치료보다 일상 중심의 사전적 예방이 훨씬 중요한데 걷기와 같은 활동은 그 예방적 전략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걷기를 운동이라는 목적의식이 강한 행위로 접근하기보다 일상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태도다. 이를 위해서는 걷기 자체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걷기를 통해 만나는 풍경, 사람, 감정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지속 가능하다. 실제로 많은 노년층이 걷기를 통해 이웃과의 소통을 회복하고 자연을 관찰하며 정서적 안정을 되찾는 사례가 많다. 걷기가 단지 칼로리를 소모하는 수단이 아니라 자기를 회복하는 시간이 될 때 그 행위는 건강을 넘어 삶의 질을 바꾸게 된다. 이제 은퇴 이후의 건강은 단지 병원 진료 기록지 안에서만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일상의 선택 속에서 얼마든지 조절 가능하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병원과 약이 전부였던 건강관리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일상에서의 움직임과 자기관리가 그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바로 그 출발점이 운동화 한 켤레라는 단순한 물건일 수 있다는 사실을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야 한다. 퇴직은 단지 노동의 종료가 아니라 일상의 설계자가 되는 시기다. 이제 더 이상 누가 일과를 짜주지 않기에 스스로 자신의 하루를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그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을 걷는 일이다. 그 길의 출발점에 운동화가 있다. 전문가로서 제언하자면 퇴직 전 마지막 업무처럼 퇴직자 본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에게 맞는 운동화를 고르는 것이다. 그것은 건강의 회복이 아니라 건강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며 단절된 일상에 스스로 질서를 부여하는 첫 번째 실천이다. 그렇게 한 사람의 발걸음이 일상을 되찾고 그 일상이 삶의 활기를 되살리며 삶의 활력이 또 다른 삶을 연결한다. 결국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함으로써 나이 들어가는 삶 속에서도 움직이는 나로 남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은 그렇게 평범하고 조용하게 운동화를 신는 그 순간부터였다.